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JTBC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1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저희가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총회합니다. 총회. 1년에 딸랑 한 번 있는 총회. 굉장히 진지한, 저희가 늘 그렇게 진지하진 않은데 총회는 나름 진지합니다. 왜냐? 그동안 어떻게 활동했나? 돈은 어떻게 썼나? 예.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그러니까 올해 2019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돈을 얼마나 쓸 거냐? 그런 이런 것들을 회원들께 보고해드리고 승인을 받는 네. 정기총회 자리죠.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총회 준비하느라고 저도 나름 그동안 계속 이제 조금씩 바빴어요. 다른 일 하면서도 총회 때문에.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 계획과 예산을 짜는 건데요. 예산을 짜면서 제가 굉장히 슬픔에 빠졌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에 비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을 짜면서 제가 재작년과 작년 이제 그 돈 쓴 걸 봤잖아요. 근데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민원연이 회비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로 만약에 올해도 회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네.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수입을 예상 수입을. 그렇게 잡아놨더니만은 너무 슬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되게 주춤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국간 창고를 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다 저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이런 저런 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 것 같은데 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예산이나 지금 재정 상황을 보고 우리 올해는 이걸 해보아요. 모든 건 돈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긴축 재정 이제 못해요라고 자꾸 얘기해야 되는 슬픈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총회에서 제가 굉장히 좀 그야말로 공격적인 회원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없는 상태로 이제 예산을 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좀 축소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유튜브 모니터링을 해보겠다라거나 여러 가지 일들은 해놨고요. 네. 그 해야 될 일이 잡히면은 저는 또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차분하게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민원연 회원분들은 꼭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해놓은 그 1년의 결과물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활동하겠다고 저희가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서울시청 이죠? 예, 서울시청 지하 2층의 태평홀입니다. 시민청이죠, 시민청. 네. 지하 2층입니다. 시청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네. 1호선이나 2호선 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달립니다. 제가 몇 시까지 달릴 수 있을지는 제 체력을 요즘 몰라서 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네. 맨날 말로는 그러지요. 예. 민원연 신문 모니터 교실 수강생을 찾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될 수 없다는 예비 언론인과 언론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거쳐야 할 명강의입니다. 신문 모니터 교실은 언론인보다 더 좋은 언론을 고민해온 김원경 사무처장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 일정은요, 총 4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5일 월요일, 3월 28일 목요일, 4월 1일 월요일,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장소는 저희 민원연 교육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ccdm.or.kr에서 언론 아카데미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02-392-0181로 전화하셔서 엄제이 활동가를 찾아주세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교실 수강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정준영 승리 관련된 신문 모니터, 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좀 이제 좀 같이 털어보자 했는데요. 네. 지금 신문은 좀 어떻게 보면 신문이라기보다는 그 인터넷 언론들 중에서 좀 문제 있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요. 일단은 방송 보도의 문제점부터 한번 봅시다. 민원년 방송 모니터. 천둥 벌거숭이 특집. 천둥 벌거숭입니까? 네, 이게 우리 뭐예요?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나 보도들 보시면 욕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잖아요. 네. 네.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 천둥 벌거숭이입니다. 아 그래요? 천둥 벌거숭이가 순 우리말인데 아, 이게 뜻이 사실상 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은 오, 순 우리말인데 몰랐네. 천둥이 치는데도 무서운 줄 모르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빨간 잠자리를 원래 이 천둥 벌거숭이라고 하는데 이 천둥 벌거숭이를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어떤 일에 앞뒤 생각 없이 나서는 사람, 나이값 못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근데 그게 잠자리를 원래 일컫는 말이었다는 예, 그런가 거예요? 봐요. 예. 천둥 벌거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종편 시사 대담과 다르게 인터넷 매체 보도와 방송 보도, 방송 뉴스의 보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정적 보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사건과 관련 없는 요소들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또 피해자들을 선정적으로 약간 드러내고 뭐 이런 식의 또 사건의 그러니까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카톡의 내용을 별로 상관도 없는 걸 자꾸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잘한 이 선정적 보도들, 자잘하지만 문제점은 상당히 큰 네. 이런 문제점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악의 보도는 역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노출했던 채널A 뉴스A의 12일 톱보도 단독 보도였고요. 네. 이런 보도를 기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선정적 보도, 피해자에 대해서 상처가 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채널 보도가 우리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급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다른 보도들이 좀 자제할 줄 알았는데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채널 A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이 나오고요. 네. 전혀 자제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걸 보고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채널 A가 계속 아무런 대응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정말 사과하고 삭제했잖아. 그러면은 그러게요. 바로 옆집 일이니까 TV조선도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TV조선은 또 아주 얼굴 공개하고 이름 다 공개해버리고 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지금 과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거를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에서도 했는데요. 일단 보도량을 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보도량은 3월 11일 SBS가 처음으로 정준영 보도를 했거든요. SBS 보도가 나온 그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보도량을 보면은요. SBS가 일단 과해요. 과해. 해도 아주 과하게 그래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보도의 내용이 내내 그냥 그 톡에 집중되어 있어요. SBS가 카톡에. 또 단독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더 그런 거. 그래서 SBS 보도가 35건이에요. MBC 23건, KBS 18건에 비해서 SBS가 압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JTBC도 23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MBC, KBS, JTBC 정도가 그냥 이 사안을 그냥 전달하는 수준으로 그냥 내놨다 싶으면 SBS는 쪼개가지고 카톡을 막 쪼개가지고 이런 카톡도 있고 저런 카톡도 있고 하면서 보도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보도였던 거예요. 특히 3월 13일 그러니까 세 번째 날 8건 그리고 네 번째 날 8건을 보도했거든요. 그럼 8건을 보도했으면 사실은 이 보도의 한 건의 보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의 각자의 다른 의미의 가치 있는 보도들이어야 되는데 약간 생각해 보시면 손혜원 의원 관련된 보도할 때 그 느낌처럼 네. 과해요. 과해. 많이 보도했어요. 그런데 SBS가 과해? 괜찮아요. 채널A가 이 기간에 47건을 보도했습니다. SBS보다 12건이나 더 많이 했어. 네. 자기네가 시작한 것도 아니면서. 세상에. 괜찮아 내 거 아니면 어때? 그냥 아무거나 팔리만 하면 다 가져다 쓰는 거야.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요. TV조선은 24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이거 우리 거 아니야. 그리고 딱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사랑 비슷하게 MBC, JTBC랑 비슷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채널A가 47건이나 하고 MBN 34건에서 SBS보다 한 건 적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다들 신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KBS가 18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같이 정준영의 그 카톡이라는 이 사안이 그 가치에 맞게 보도량이 나왔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건 당연히 보도해야지. 이건 뭐 얼마나 내용이 심각한데 보도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정준영 관련된 SBS 보도를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서 이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도의 초점이 그 카톡을 우리가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 카톡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질,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이 여성을 이렇게 대상화하고 뭐 이렇게 그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 그것이 우리한테 분노를 자아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경찰 총경이래 둔둥 이런 둔둥 뭐 이런 이 은폐 의혹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연예인과 경찰 권력이 같이 유착돼서 뭔가 봐줘왔구나 이런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정준영은 나쁜 놈, 정준영은 이런 걸 했어, 저런 걸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집중한 경향이 카톡으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가장 나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논평까지 썼는데 이런 행태가 채널A의 첫 번째 보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들이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요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MBN에서도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네, 뭐 가지각색입니다. 그 선정적 보도를 내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 이게 채널A의 그 신상 정보 노출 보도와 함께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삭제가 됐는데 동영상의 내용을 동영상의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거기에도 그 썸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예, 그 채널A 동아일보가 뭐 한 몸이 돼서 그러고 난리는 났네. 네네. 그리고 MBN, MBN 같은 경우는 13일 보도에서 지라시에서 거론되는 연예인들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긴 했지만 해당 그 지라시가 카톡 메시지로 온 것을 굳이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그 글자의 길이 정도로 유추가 가능한 유추를 잘못하면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의 화면 처리도 있었고 약간 이 궁금증을 더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어제부터 급속히 퍼진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입니다. 이러면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 지라시를 화면으로 직접 보여주고 아이고. 참. 실명을 다 얘기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화면에 계속 노출하고 아무튼 간에 이런 보도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TV조선에서도 있었죠. 예. 지라시 피해자들은 보도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분들이 지금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거를 빌미로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럼 굉장히 건조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실명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치, 실명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라시상에서 노출돼서 피해를 본 분들의 실명을 왜 뉴스에서 한 번 더 틀어줍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강경 대응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실루엣으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서에서는 실루엣으로 처리한 TV조선 그러니까 한번 욕을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실루엣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도 생각했는데 이게요 팬들은 실루엣만 봐도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왜 노무현 대통령 그 이렇게 그림자 처리해가지고 네. 일베에서 굉장히 막 이상하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실루엣 이 포즈 이것만 봐도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 네. 그걸 또 가져다가 막 실루엣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시고, 힘들어. 예. 애꿎은 피해자 나오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누가 저렇게 했는지 찾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하지를 마시라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건이랑 연관이라도 있는 부적절한 보도들이에요. 아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아니? 걸로
아주 주변적인 이슈들로 그 사건 자체를 선정적으로 왜곡시켜버리는, 본질을 은폐해버리는 그런 보도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으로 하여금 국민 경제를 걱정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보도들. 한류가 타격을 받는다고 이런 엄청난 걱정을 하시고 계시네요. MBN은 외신도 관심 집중, 비밀 비디오로 끝, 이런 보도를 통해서 갑자기 외신을 국가적으로도 망신입니다. 외신들도 한국 연예계에서 불거진 이번 대형 스캔들을 K-팝 스타의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자칫 한류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연예계, 한류 바람에 난 상처는 그 크기가 커지는 진행형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뭐 그런 걱정을 해. 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유, 참 별걸 다 걱정한다. 아니 이런 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그게 더 한류의 타격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뭐랄까 혼낼 수 있는 사회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이거 알려줘야지. 네, 그게 좋죠. TV조선도 비슷한 보도가 있습니다. 다 저녁 종합 뉴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TV조선 위기의 K-팝 잠잠하면 복귀 관행이 화근. 뭐 이런 보도인데 여기서도 역시 K-팝의 위기를 상당히 걱정합니다. 지금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세계로 뻗어가던 K-팝 한류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신들은 K-팝 사상 최대 스캔들이 터졌다며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해외 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위기의 K-팝에 맞췄습니다. K-팝 공연장에 팬으로 나타난 레이디 가가, 가수 싸이와 말춤을 춘 마돈나, 심지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 영국의 걸그룹까지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존심도 함께 올라갔었죠. K-팝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7.2%. 또 외국인들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K-팝을 가장 먼저 꼽습니다. 하지만 급속성장 뒤에 가려졌던 그림자가 이번 사태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레이디 가가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런 K-팝을 걱정하는 보도들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사례가 채널A에서 나온 보름 만에 6천억 증발, 국민연금도 불똥이라는 보도인데 이게 어떤 보도냐면은 불똥은 주식시장에도 튀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YG지분 6.06%와 SM지분 8.15%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총 332억 원 떨어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큰 만큼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손해를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와 정준영이 속한 YG 등의 기획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졌고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도 가치가 떨어졌다. 도대체 뭘 말하자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보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승리 정준영 사건의 본질이 국민연금이야? 웃기는 보도들이죠. 아니 삼성바이오 떨어진 거 그거 국민연금 사가지고 떨어진 거 그거나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건 보도도 안 하면서 아무튼 뭐 또 이 외에도 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의 그 부인을 아무 사건과는 관련도 없는 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유독 부각하는 그런 보도들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인터넷 매체상에서는 인기 검색어에 걸려야 되니까 검색어에 걸리기 위해서 사실상 어뷰징이나 다름없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도 제목을 보면 예를 들어 중도일보라는 곳에 김상교, 버닝썬, 정준영 소름 돋는 인연 대체 뭐길래 뭐 이런 보도예요. 김상교, 버닝썬, 정준영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걸 다 걸어놨죠. 근데 기사를 열어보면 별거 없죠 이런 게. 예, 김상교 씨가 정준영 씨의 뮤직비디오 제작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지금 이 세 사람 특히 김상교 씨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김상교 씨는 폭행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준영 씨의 범행과는 관련이 아예 없어요. 근데 괜히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제목에 붙여놓고 말이죠. 이런 식의 어뷰징 기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점을 봐야겠습니다. 제가
또 이건 제가 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진에서 세준 거였는데 SBS 보도 이후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송고된 정준영 씨 관련된 기사가 11일부터 17일까지 25,000건. 정말 무섭죠. 25,000건이었대요.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한대요? 일일이 다 센 거죠. 어떻게 사세요? 네이버에 치면 정준영 치면 쫙 나오는 탱탱탱탱 페이지 한 페이지당 뭐 몇 개 들어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세고 있는 거 좋아하는데 탱탱탱탱탱탱 해가지고 그래서 25,000건 그리고 정준영 동영상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11,000건이었대요. 정준영으로 했을 때 25,000, 전준영 동영상 이렇게 6글자로 하면 11,000건이 나왔대요. 엄마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많다 보니 별별 보도가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웃기는 보도들, 뭐 글로벌 이코노믹 맞냐? 그 이름이 글로벌 이코노믹인데 박한별, 윤총경, 정준영 그 특별한 삼각 커넥션 그리고 5대 얼짱 이게 제목이에요. 참. 진짜 그지 같아. 나 일부러 저거 소개 안 드렸는데 진짜 이런 개똥 같은 천둥 벌거숭이구만. 그러니까 저런 게 바로 천둥 벌거숭이에요. 앞뒤 모르고 똥오줌 못 가리는. 네. 자 이렇게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뭐 막 온갖 거를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승리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대표를 이름을 포함해서 다 공개를 하고 그 와중에 인터넷 얼짱으로 알려진 그 여자 연예인 이 사람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다 엮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뭐라 그러죠? 검색 어떻게 걸리려고? 어뷰징. 어뷰징하는 방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중도일보 아까 그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버닝썬과 정준영 소름 돋는 인연. 김상규 씨. 김상규 씨는 무슨 죄야? 거기 왜 써놔가지고. 아이고 참. 근데 좀 아무튼 간에 별 방식으로 다 어뷰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 말한 11,000건 뭐 25,000건 이게 전부 다 그 사건을 다룬 것이겠어요? 다 어뷰징이지. 정준영이 쏙 들어가는 거지. 어딘가에. 왜냐하면 정준영이 들어가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의 황당한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실 게 오늘 이 얘기가 더 중요한데요. 네네, 저런 YTN. 선정적인 보도들도 문제점이 큽니다만 네네. 오랜만에 YTN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준영 씨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핵심 피의자들은 정준영, 승리 등은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조사가 진전이 됐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졌었냐면은 사실 이 모든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조선일보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서워서 휴대폰 수리 맡기겠나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3월 14일 보도입니다. 그래요. 휴대전화 수리 맡기기도 겁나네라는 보도예요. 이 보도가 어떤 보도냐면요. 뭐지? 정준영 카톡방 대화가 휴대전화 수리 업체에서 유출됐다. 아, 그 대화가. 예. 그래서 원래 휴대폰 수리 업체는 그렇게 개인정보를 보고 유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유출했냐. 그러니까 이젠 휴대폰 수리 맡기기도 겁이 난다 이런 보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보도냐면요. 정준영 씨 지금 핵심 증거인 정준영 씨의 카톡방 대화 내용 뭐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 이런 것들이 어디서 정확하게 그 유출된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자기네들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업체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방정현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익 신고자로 나와 계신데 그분도 누군가한테 공익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물며 처음에 보도 시작한 SBS도 단 한 번도 그 최초의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마치 그 공익 제보자가 누구인지 색출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미 한 것처럼 그러게요. 겁박을 한 것이죠. 네, 얼마나 무서운지. 김태우 신재민 사건 때는 공익 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인데 왜 뭐라 그러냐 막 난리를 쳤던 조선일보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지들도 확정하지 못하는 공익 제보자를 너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자, 이런 보도들이 이제 14일 경부터 해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는 듯한 보도의 시발점이 YTN이라는 점이 그래요? 중요합니다. 예.
아, YTN 실망인데. 예. 사실 이 부분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방송되는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먼저 포착을 하신 부분입니다. 천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녹화를 하고 오신 건데, 이거는 단순히 저널리즘 토크쇼 J로 방송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른 매체들 보도까지 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SBS가 최초 보도, 정준영 사건 최초 보도를 하기도 전인 11일 오후 5시, 그러니까 같은 날 밤 8시에 SBS가 보도를 했죠. 네. 오후 5시 YTN 뉴스 24라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단독 보도로 성접대 대화, 동료 연예인 휴대전화에서 확인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YTN이. 이 보도가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11일까지는 아직 정준영 실명도 보도가 안 나왔고요.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접대를 했다는 그 의혹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 의혹만. 그런데 승리 측에서는 그 너네들 보도에서 근거라고 하는 그 카톡방이 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던 맞아, 시점이에요. 그때 그렇지. 예. 그래서 YTN은 이 단독 보도를 내놓으면서 뭐가 단독이냐? 네, 클럽 버닝썬 의혹 관련 YTN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정황은 이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승리 휴대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료 연예인 핸드폰에서 나온 것이다. 딴 사람. 네. 그래서 조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요렇게 이제 요런 취지로 단독 보도를 낸 겁니다. 네. 실제로 YTN 기사의 요지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자가 보도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동료 연예인 휴대전화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YTN 취재 결과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는 승리 씨와 같은 채팅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예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서 전모가 처음 드러났고 공익 제보와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 연예인은 정준영을 말합니다. 이제는 다 알죠. 정준영이 휴대전화를 맡기면서 전모가 드러났고 공익 제보로 이어졌다. 이 멘트가 직접적으로 그 휴대전화 수리 업체가 제보를 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지 뭐. 그렇죠. 공익 제보로 이어졌다고 해버렸죠. 그러면은 마치 정준영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그 업체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게 그런 묘사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YTN 또 하나의 보도를 냅니다. 3월 10일 날 다음 날에. 이때는 이미 정준영 실명이 나온 이후에요. 네. 다음 날 승리에 이어 정준영까지 스타게이트로라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노종면 앵커가. 그거보다도 앞서서 네. 이 톡방의 대화는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지, 그렇죠. 예. 어떻게 입수된 건지, YTN에서 보도한 내용. 네,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나 음란한 사진이 유출된 경위가 저희는 정준영 씨로 알고 있는데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승리 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였다. 이것이 이제 어제가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 수리 과정에서 그렇죠. 유출됐다는 거죠.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업체에 맡겼고 그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가 한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되면서 보도가 됐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입수 경위를 보면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그 수리 기사가 물론 뭐 공익적인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누구에게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수리 기사가 그 수리 업체의 수리 기사가 다운받아서 유출한 것이라고 단언을 해버렸죠. 망했어. 이 부분은 물론 YTN이 취재해서 확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도 SBS에서도 확인한 바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YTN이 하물며 자기네들이 확인했다고 해도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출해버리면 안 되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정현 변호사가 발벗고 뛰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리 기사가 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특정해버렸잖아. 특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YTN은 노종면 앵커가 수리 기사가 다운받아서 누군가에게 제보했다라고 단언했어요. 거의 온 국민이 다 수리 기사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제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 있죠. YTN은 자기네가 취재 결과를 확인했다고 확신하에 단독 보도까지 내서 그 이후에도 14일까지 계속해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수리업체가 유출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가. 공익제보자보다 단독을 중요시하는 그렇죠. 언론.
지금 SBS가 그 카톡방 대화 내용과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단독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YTN이 무리하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최초의 11일 날 단독 보도 낸 이후에도 무리하게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은 아니냐. 아니 이거 단독 없애야 돼요. 예. 단독 못 달게 해야 돼. 말을 못 쓰게 해야 돼. 이게 얼마나 YTN의 보도가 부적절하냐면은 SBS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누구 몰라서 네.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랐겠습니까 SBS는? 알면서도 네. 지켜주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SBS는 철저하게 그 제보자, 최초 제보자의 신원을 숨깁니다. 끝까지 보도 지금도 안 해요. 오로지 SBS가 집중한 건 누굽니까? 그 제보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대리한 방정현 변호사. 그분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분 인터뷰만 SBS는 열심히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카톡방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정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전문가 통해서 수차례 검증했다. 조작 가능성 없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야 그게 사실은 말이야. 어디서 나왔어? 거기서 나왔으니까 확실해.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죠. 법으로 못 쓰게 해야 돼. 단독 예. 못 쓰게 해야 돼 진짜. 굉장히 YTN이 심각한 어떤 인식의 부재를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단독 뭐라고. 예, 이런 보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처럼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고 제보자를 겁박하는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단독으로 하면 뭐 돈 더 줍니까? 예. 뭐 더 있어요? 뭐? 회사 내에서 그 해당 기자에 대한 포상이 있겠죠. 아니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왜 그거를 붙여가지고 제목에다 내고 난리를 치고.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제성도 있고 공익 요새는 제보자를 이렇게. 이 문제는 사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지만은 굉장히 저희도 깜짝 놀랐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YTN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도 이후에 조선일보 휴대전화 수리 맡기기도 겁나네. 머니투데이 정준영 폰 복구업체 제보자라면 오히려 처벌받는다. 이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머니투데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며 역시나 심지어 머니투데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랑 똑같이 14일날 3월 14일에 보도했는데 머니투데이는 뭐라고 보도하냐면요. 경찰은 수사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가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니투데이는 해당 업체가 제보자인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라고 보도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YTN은 단언을 했고 조선일보도 단언을 했는데 지금 이 매체마다 이게 추측인지 단언할 수 있는지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상황. 확인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도 상당히 황당한 게 그게 추측에 불과하면은 처벌도 한다는 얘기를 왜 굳이 보도를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이것도 겁박이죠. 예, 하지 말란 겁박이죠.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선정적인 보도들도 문제가 많지만 공익 제보자를 마치 색출하는 듯한 보도들과 그런 보도들을 촉발시킨 YTN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저도 이 보도가 문제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인식을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사실 저는 YTN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YTN의 이 보도를 보고 난 이후에는 이런 보도는 문제가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네요, 화가.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총회라서 워낙 바쁩니다. 저희 총회 끝나고 이제 좀 한가한 마음으로 월요일 방송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또 잘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